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도 시장이 종합지수는 어느 정도 지수는 플러스인데 체감지수가 안 좋고요.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큰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오늘 종합지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업데이트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를 났지만은 결국 이제 그 제가 볼 때 대형주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여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 뭐 요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버텨줬고 젠스낭의 실무진이 왔다는 부분에서 이제 LG전자가 좀 강했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을 봤을 때 거래소는 SK어 스퀘어 이런 부분하고 나머지 이제 거기서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은 그 소부장주들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DB하이텍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오늘 그 방송했던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의 주가가 좀 탄력이 있었어요. 두산 테스나 PSK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나 또는 그 시총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만 오늘 올라감으로써 나머지 종목군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빠지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쏠림 현상 이런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는 강하게 좀 작용된다고 보고 있고요. 또 제가 볼 때는 그 오늘도 3조 4천억을 매도를 했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매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그 투자 종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에 의한 그 쏠림 현상 또 외국인들이 때리니까 중소형주들은 더욱더 빠지는 양상이에요. 그래서 당분간은 뭐 미국 시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발표가 있잖아요. 그래서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쏠림 현상은 계속된다. 그러니까 반도체에 좀 집중하고 거기서 이제 뭐 일부 어떤 시장에서 나오는 섹터의 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또 거기에 그 속하지 않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속하지 않는 종목군들의 탄력들은 굉장히 좀 낮았어요. 그래서 오늘 조선업종도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그 탄력이 낮았고 삼성중공업 또한 보시면 이제 4%대 그 하락을 하면서 또 마감을 했어요.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주가 그 하락 구간에서 조금은 이제 반전을 좀 했던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서의 어떤 반전의 힘이 이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29,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다시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중심은 있지 않다. 다만 이제 주가를 봤을 때 그 요 부분이라 그랬죠. 이 지난 저점 아니면 이제 여기를 또 이탈했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 이제 박스권이 이제 또다시 이제 그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그 흐름을 한번 또 살펴보면서 그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.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삼성중공업이 지금 실적은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어요.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플로팅 데이터,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의 어떤 새로운 신개념의 사업의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. 그런데 주가는 도리어 이제 그 하락을 좀 하면서요.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삼성중공업도 오늘 결국은 이제 그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활력이 좀 낮아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시장이 쏠림 현상에 의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좀 굉장히 소외받는 장이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우리가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삼성중공업에 최근에 이제 그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은 그 변동이 없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. 다만 이제 등락이 좀 엇갈리는 이런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반도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흐름이다. 그래서 당분간은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도, 외국인 그 투자 거기에 외국인들이 제일 중요해요.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
외국인의 그 전반적인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매수 여부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하다고 봐요. 지금 현재는 그러질 못해가지고 외국인들의 그 투자를 봤을 때 아까 보여줬던 어, 매매 동향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. 그래서 막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그 외국인들이 아무리 미국이 뜨더라도 미국이 떠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도리어 하방향으로 가는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 진행이 돼요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 거래소 시장 요 부분에 이제 어떤 매수를 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이 확산이 되려면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봐야 된다. 이렇게 좀 그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지금은 반도체 외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의 어떤 외에는 그 일단은 그 시장에서 소외되는 장이다. 소외되고 있다.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외국인의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제 그 우리의 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삼성중공업은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이라던가 이 영업이익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뭐 부각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연간 목표 매출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한 12조까지 된다 뭐 이런 측면들이 계속 그 높아요. 그래서 달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뭐 주가는 빠지지만 사업의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.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FLNG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좀 하고 있다. 요 부분을 좀 그때 강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그 매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신사업을 많이 이제 흔들고 있어요. 그래서 향후 실적은 탄탄한데 제가 아까 그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반대 방향이에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시장의 특징이라고 봐요.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FLNG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FDC 부분 이게 뭐 DC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. 데이터 센터예요. 여기 데이터 센터의 약자고 플로팅 이제 움직임 뭐 이런 그 배에서 그러니까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는 거 이게 부유식 이게 요새 좀 뜨고 있으니까 조선업종들이 과거에는 배만 만드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배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력이라든가 냉각 보안 뭐 이런 부분의 인프라를 해상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해상에서 해결하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모델이죠. 차세대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현재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삼성전자가 이제 엄청나게 요새 탄력을 주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삼성중공업도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26년 6월 1일이란 말이에요. 그 신설을 했어요. 신설. 그러니까 빠르게 세상의 그 흐름에 지금 이제 접근하면서 이러한 그 플로팅 데이터 센터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그 기본적인 거는 만들어 놨더라고요. 기본적인 만들어 놓으면서 삼성 데이터 센터 이 그 데이터 플로팅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미국이라던가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성급 이런 부터 이제 설계 인증 그러니까 개념 설계 인증은 그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좀 나오고 있다고 봐요. 그래서 뭐 세계 최초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종은 엄청나게 좀 뛰어난 이런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. 그 특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 데이터 부분이 그 미국은 그 데이터가 별로 소프트웨어 쪽에는 많은데 제조업 쪽에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미국의 기술 그 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FDC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유식 데이터 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세계 최초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차세대 데이터 센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변화를 주고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6월 1일 날 기점으로 해서 이 글로벌 그 협력사 부분에서
그 기술 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협력사 같이 나가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 FDC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그 이게 이제 자리만 잡으면 여기가 돈을 벌 것 같아요. 그래서 차세대 해상용 솔루션 이쪽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이 됐죠. 신성장 동력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. 그럼 주가는 왜 그런가를 볼 때 주가는 반대로만 실적은 좋아진다 그러고 지금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다들 높게 잡고 있어요. 지금 볼 때. 그래서 이제 이건 그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FDC라는 부분에서 V식 데이터 센터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또 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. 그러니까 삼성이 가니까 뭐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또 신사업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. 다만 이제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그 차트상 흐름을 볼 때 이제 월봉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과거에 이제 한번 이 우리가 그 일본을 이기고 중국을 따돌리면서 1등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그 조선업종들이 많이 떴단 말이에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빠지면서 가는데,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차트를 보면 저는 요새 그 2차 전지도 비슷한 이런 모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것이 이제 신성장 동력이 실적이 달아가면 신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호재가 돼야 그 시장에 실적으로 보여줘야지만 주가가 반등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그래도 그런 대로 요새 상당히 그 삼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유식 데이터센터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삼성중공업이 신성장도 말고요. 그 과거에 이제 제가 FLNG 그 플로팅 LNG 그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얘기를 했잖아요. 이런 부분에 초대형 그 해양 플랜트 부분에 대한 그 매출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에너지는 응집이 되고 있다고 봐요. 저는 여기서 에너지는 응집이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는데 지금 현재 볼 때 전반적으로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기까지는 지금 반도체가 너무 세단 말이에요. 반도체. 저도 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도 이제 뭐 중소형 반도체 그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뭐 오늘은 이제 DB한테 켰는데 최근에 그 반도체 업종들의 그 이제 대형주 말고 또 중소형주에서도 파두라든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. 뭐 넷패스도 상당히 좋고요. 뭐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서 반도체만 쏠리니까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른 데 판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주가를 갖다가 그 반대로 지금 삼성중공업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봐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의 특징 때문에 그렇대요. 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반대인데 제가 볼 때는 실적이라든가 신성장 산업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실적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모든 게 주가는 실적이라 그랬잖아요. 근데 이것도 안정이 되고 신성장 산업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이것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이거 시장이 먹혀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만 먹힌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그 누누이 이제 말씀드린 게 시장의 핵심 쪽은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 FDC라든가 이런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이동식, 부유식이라 그러잖아요. 이런 것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신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향후에 조선업종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뭐 AI 피지컬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봐요. 다만 시장의 특징상 당분간은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수급이라 그래요, 저는. 수급이 이렇게 크게 그 반도체 쪽에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거. 언젠가는 가겠지만.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는 그 매매 전략을 볼 때 시장의 중심에서 우선 매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, 저도. 그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시장이 옳은 거예요. 시장이 옳다 보고 나는 이거 좀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못 가지? 그런데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. 이쪽 뭐 SK 하이닉스 뭐 아까도 그 나가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20만 원대 받는데 지금 200만 원이 그러니까 참 이쪽으로만 근데 이게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데 또 가는 거예요. 이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
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. 근데 계속 가는 거예요. 막판에 이제 치고받고 올라가잖아요. 그리고 이제 3단 만들고 빠졌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. 그죠? 왜냐면 이 신개념이 이제 되면서 서서히 그동안에 이제 막 그 노가다 시기였지만은 이것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좀 시장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제가 이랬잖아요. 장기적으로 위에 갖고 계신 분은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뭐 실적이라든가 뭐 다른 데 같은 데 당장 팔아라거든요. 팔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위에 사신 분은 기다려 봐야지 어떻게 해요. 근데 최근에 들어가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봉을 보시면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좀 삼아야 돼요.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깨버리면 21선 깨버리고 그 20분봉 깨버리면 그냥 빠지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또 거래가 늘어나요. 근데 거래가 늘어나도 또 빠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냐면 투자 매매 그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갖다 매수를 해줘야지만 그게 누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. 지금은 이제 그냥 반도체 쏠림 현상이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금은 뭐 굳이 여기서 뭐 매도는 할 필요 없지만 단기 매매도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아주 초단기 매매 아니면은 일단은 이쪽 반도체 쪽에서 해라. 시장의 중심은 거기다. 거기가 무너지면 다른 거 다 무너져요.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여기 이제 지지선도 뭐 여기 제가 볼 때는 24만 원 정도죠. 24만 원 정도 지지선을 보고 단기 매매도 좀 짧게 수익을 내야 돼요. 짧게 목표가를 정해요. 왜냐면 지금 얘가 어떤 시장의 주도주로서 갈 수 있는 환경이 아직은 시장에서 그 확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고 지금은 그래도 어쨌든 실적이 똑같이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모이는 것은 그게 시장의 핵심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매매 대응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봐요. 하여튼 삼성중공업도 빨리 화이팅 하고요. 여기서 또 이제 빨리 반전이 되고 시장의 중심에 들어올 때 더 많은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이거는 결국 반도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만약 그 하락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에서 도리어 그것이 또 다른 종목까지도 밀리게 하는 이런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전체적인 그 흐름에 그 현재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죠.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그 제가 종목 부분을 이제 분석해 드렸고요. 오늘 이제 그 HD 그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저희 성향을 말씀드리는데 과거 이제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 한 두 개 잡으면은 거의 뭐 끝까지 끌고 갑니다.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랬고요. 삼성전자, 삼화콘덴서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이 IT 쪽에 이제 좀 그 상당히 그 깊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.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많이 가고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도 과거에 바로 이제 변압기 부분이었어요. 그 당시에도.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국에서 페널티 그것을 다 갖고 나서 2년 만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에너지와 맞물린 부분이죠. 그래서 주가 급등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 10배겁니다.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10배 정도를 보고 그 목표가를 보고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좀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그 최근 그 약간 그 직장인 분들이나 아마 거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저한테 굉장히 맞을 거라고 봐요. 직장인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거액 투자자. 왜냐면 이렇게 개별성 종목은 잘 안 해요.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단타나 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장이 쉴 때라던가 좀 이제 그 직장이나 거액 투자가를 그 모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좀 끌고 가는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. 뚝심. 예,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. 그래서 확실하다. 지금도 저 HD 현대일렉트릭은 거의 바닥에서 뭐 7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제가 뭐 다 제하고 뭐
10배도 말할 수 있지만,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. 그만큼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화가 굉장히 저는 강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급탄력을 했고, 그래서 중장기로 이제 3개월, 6개월 두 종목으로 하고요. 단기로 이제 한 종목으로 이제 드리면서 종목에 접근을 좀 하죠. 그래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해주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.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초창기의 종목들을 많이 잡습니다. 지금은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 템베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. 로봇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시장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제가 이제 가장 뭐 크게 좀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복리입니다. 복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, 뭐냐면 가급적이면 안 깨지고, 그러니까 손실을 안 나고요. 만일에 이제 20% 복리 수익이 제 목표인데 1,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6천만 원이 가요. 10회 정도. 물론 이제 가닥이 깨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10% 수익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. 여기서 뭐 손해 보더라도 3, 4% 손해 보더라도 여기서 15%, 20% 하면 되고, 요번에 뭐 삼성의 SDS도 한 20, 30% 수익이 팍 나더라고요. 거의 뭐 상한가 한번 들어가니까 40% 정도 수익이 났죠. 사막 콘덴서를 했고요. 그리고 더 오르더라고요. 예, 그리고 뭐 요새 좀 뭐 또 SK하이닉스 이제 출창직에 갖고 있으라 얘기하는, 지금도 팔지 말라 그래요. 방송 보시면은.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인 그 하더라도 10% 복리 수익을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, 그러니까 기간보다는 그 수익, 그 시장에 따라서 뭐 더 길을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죠. 이런 부분에 매매 전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.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.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자. 그러니까 짧게 끊어치자, 그 손실은. 그리고 시간은 아낌없이 중장기로 가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기다리지, 안 그러면 일반 투자는 하루 이틀도 못 기다려, 조금 빠지면은.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만의 손절이 있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결국은 이제 요런 얘기예요. 손절은 짧게, 손절은 짧게 가자. 그러니까 바로바로 쳐버리자 이거죠. 막 머리 아픈 거 쳐버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. 그 다음 수익은 크게. 한번 하게 되면 수익 크게. 그래서 비중 조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, 그래서 이런 그 매매 성향을 갖고 여러분들 수익을 이제 그 전체에 떼고, 요걸 이제 6개월, 3개월, 1, 2주. 이렇게 이제 매매 전략으로 가게 되죠. 최근 제가 반도체 종목에는 아직도 제가 많다고 봐요. 템버거 주식들이 진행 중인 종목도 있고, 또 로봇의 일부도 좀 올랐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,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보고,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중소형주예요. 바로 ALD. 뭐 아시는 분은 알더라도 끌고 가질 못해요.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거, 수익 성장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, 그래서 이런 그 전력 반도체, 요새 뭐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기회를 잡으세요. 010-5890-6321 문자로 반도체 문구를 보내주세요.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. 문자 한 번이면은 계좌에 그 전체적인 품격이 올라갑니다. 자, 이상 레드썬이었습니다.